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보험회사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약 한 12년 정도 보험업계에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보험회사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는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적으면은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크게 지급되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보험사는 조사를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조사에 나오게 됐을 때 보험사의 의도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그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내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보험을 강제 해지 당하게 되고 보험금도 삭감돼서 받든지 아니면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윤 추구를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보험사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온전한 보험 문화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병력에 대해서 고지해야 되는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이러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러했던 적이 있냐,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인간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어떤 치료받았던 이력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그 시점 때 다 기억이 나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도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고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가 돼가지고 그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건강보험 기록지를 싹 다 받아가지고, 그 소비자가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를 싹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손해율을 갖다 산정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더 인상시켜서 가입시킨다든지 하게 되면은, 아예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사태가 아예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험 상품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일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 들어요. 저 같은 보험 설계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러지 않아야지 본인들이 써서 뱉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들이 손해가 되는 상황들이 됐을 때, 이런 알릴 의무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력을 다 뒤져서 찾아내서 어떻게든 보험을 강제 해지시키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만 낭패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실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분노하는 어떤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 보험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으면 전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횡포를 저는 잘 막아내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선 제 고객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시지만서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보험 가입 이후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보험을 어쨌거나 가입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존에 다녔던 병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때 보험사에서 조사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고객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내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서류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작성하지 말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작성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보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내 설계사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의논해보고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겠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류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고 사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보험이 강제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어떤 고객분을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인데,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나왔는데, 그 서류 작성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별거 아니니까 작성하셔라. 그냥 체크만 하고 사인만 하시면 된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강제 해지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금감원에다 지금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치 아픈 상황들이 계속 생겨요. 즉 뭐냐면은 저는 이 보험사의 이 횡포, 보험사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반드시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게 됐을 때 저는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그냥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본인이 잘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지금 바쁩니다. 통화가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좀 이따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잘 찾아가셨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